청량국제실험예술제 김백기 예술감독님께서 도시, 자연, 농촌에서의 실험예술 축제 접근 방식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사실 홍대 쪽에서 오랫동안 실험예술제 하시고 또 제주도까지 가셨다가 지금은 섬진강 쪽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계십니다. 감독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청량축제 퍼레이드 감독을 했었는데요. 그때 좀 낯익은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예. 저는 크게 세 군데에서 예술제를 했었습니다. 홍대 앞에서 12년 정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주도로 이사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6년, 그리고 또 3년 전에 곡성으로 또 제가 이주를 하면서 곡성에서 지금 3년째 해서 올해 총 21년째 예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험예술제는 국내에서 유일한 이제 예술제인데요. 사실 실험예술이 뭐냐? 실험예술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난해한 예술, 어려운 예술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험예술은 어떤 예술의 장르가 아니고 어떤 예술도 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예, 어쨌든 또 뭐 구학이 됐든 클래식이 됐든 늘 해왔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보단 기존의 것들을 하면서도 좀 확장된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실험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따 영상들을 보시면 사실 실험예술제는 모든 예술 장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참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02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홍대 앞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동에서도 했었고, 세종문화회관 야외에서도 했었고, 정동리에서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도 초반에는 실험예술이라는 말을 거의 쓰질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위예술, 저도 행위예술가로 출발을 했고요. 행위예술은 주로 미술을 베이스로 하시는 작가들이 주로 했었는데, 제가 행위예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직접 공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의상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장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예술제를 한다라면 어쨌든 좀 확장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험 영화도 있고 실험극도 있고 미술도 있고, 사실 그래서 장르의 어떤 확장성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행위예술제가 아니고 실험예술제로 쓰게 된 계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12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제 그 2012년도 했던 축제 주제가 바퀴였는데요. 굴러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아트로드 지하철, 실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한 40명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휴먼힐, 이렇게 횡단보도, 아트로드 휠체어, 버스, 옥상,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요때 저희가 이 전체 그때 프로그램 12일 동안 했었는데 예산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6천만 원으로 이 행사들을 다 했었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예술은 바퀴를 타고 간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한국실험예술제가 바퀴란 주제로 예술을 펼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번 실험예술제는 홍대 앞을 기점으로 제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기발한 행위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생활 속의 예술을 지향하고 예술 속의 실험을 추구하는 것이 이번 실험예술제가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김백기 총감독의 말입니다. 그 바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동그란 어떤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만이 바퀴가 아니고, 바퀴는 굉장히 헌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어떤 새로운 길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들이 있고요. 또 이 예술이 어떤 고정된 무대만이 아니고
또 고정된 공간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또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곳 자체가 또 무대가 되고 굉장히 좀 바퀴를 통해서 어떤 무대의 개념이나 어떤 무대 공간의 확장을 시도한 겁니다. 예술가들의 기발한 몸짓과 행위에 홍대 앞 거리가 거대한 공연장입니다. 미국 퍼포먼스 작가 에릭 스콧 리저는 서툰 한글을 한자 한자씩 그립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붙듭니다. 8시간 도로 위를 구른 탓에 출발할 때 하얀 옷이 까맣게 바뀌었습니다. That we're capable of, and through art and community, and through connections, and not through just. Anyway, I don't know. I'm a little bit out of sorts, but the reason why I rolled for 8 hours was because I was thinking just a work day, an 8-hour work day, and this was my job for today. So I got paid to make this performance. It's also my job. 거대한 굴삭기가 실험예술제에 온 이불 접대합니다. 맥주를 따라주는 이색적인 행위에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온 농구라타 팀의 개막 축하 공연입니다. 타이어가 볼링볼이 되어 인간핀을 쓰러뜨립니다. 아트로드 프로젝트, 바퀴라는 주제로 굴러가는 모든 것에 예술을 담겠다는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문화가 곧 대한민국의 브랜드이고 또 한류라든가 K-팝 이곳 홍대로부터 싹이 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대 문화예술의 이 축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 한국실험예술제는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7개국 350명의 작가가 참여해 이달 16일까지 지하철, 버스, 비행기 안에서 예술이 바퀴를 타고 사람과 만납니다. 뉴스웨이 정성태입니다. 예, 사실 제가 홍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홍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니까 또 제주도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곡성에 가니까 이제 곡성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떤 시설적인 인프라나 공간적인 인프라보다 인적 인프라,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문화예술 쪽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요. 제주도는 또 굉장히 자연이 굉장히 또 이제 색다른 데잖아요. 남다르고 또 특이하고. 그러니까 사실 실험예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생각이 유연한 예술이다라고 한 게 또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맞는, 또 제주도의 정서나 제주도의 지역, 제주도의 어떤 자연에 맞는 또 프로그램들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들판이 이제 이 제주도 말인데 이제 들판, 들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주로 자연에서 이 예술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만 뒤쪽으로 좀 빼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2시간 동안 했던 퍼포먼스인데요. 그때 한 1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거의 즉흥에 가까운 공연이었는데 굉장히 스케일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컸던 공연이었습니다. 이때는 감귤을 테마로 했었습니다. 그때 감귤 축제할 때 저희는 축제 한쪽에서 따로 감귤을 테마로 한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녹차밭입니다. 이때도 7일간 이제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요. 이때도 예산은 4,5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제가 사실은 1억 넘는 그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저기 차태 2002년도 1,500만 원 이제로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에 참으로 1억으로 이제 했었는데 1억 받으니까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곡성은 또 이제 제주도와 또 다른 말 그대로 농촌입니다. 농촌. 정말 또 깡촌,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40년 만에 3년 전에 이제 기항을 했고요. 곡성에 가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곡성에 가서 제주도 생활이 정말 내가 힘들었었구나. 곡성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곡성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사실 곡성에서는 이제 농업과 이제 생태나 환경을 어떻게 이제 예술로 접목시킬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재작년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 실제로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캐릭터들입니다. 이게 다 농산물들이나 채소, 뭐 이렇게 그 과일들, 이거 실제로 아마 내년 정도는 저희가 실제로 패션쇼를 실제로 지금 그때 재작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3,8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반드시 실현을 할 거고요. 또 올해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올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는데 그 중에 하루 가축들을 위한 축사 콘서트를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우사나 그다음에 돈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나 돼지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한번 시간 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21년도에 했던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저희도 이제 그 팬데믹 기간이어가지고 테마를 그때 팬데믹으로 했었고요. 이때는 지역의 그 마라톤 동호회랑 그다음에 자전거 동호회랑 같이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대왕강하고 섬진강에서 이제 오는 과정들을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었고요. 저 바로 뒤 영상이 지금 메타버스 영상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 영상도 굉장히 작은 거 빌렸습니다.
예, 저도 지금 30년째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1000번 넘게 이제 무대도 서봤고, 기획도 해봤고, 예술 감독도 해봤는데요.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행사는 이제 대중성보다는 예술성 쪽이 훨씬 더 가까운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더욱 더 사실은 이제 뭐 지자체 예산이나 어떤 정부 예산을 받기가 더 힘들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간섭도 덜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마 간섭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1년째 제 색깔대로 해왔던 또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예술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양해야 된다. 이렇게 예술적인 성격의 축제도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즐거운 축제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한 나라 예술이 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전히 앞으로 곡성에서 이 농촌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또 자연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주 중장축제 올해도 제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